지난주 부산 사하구에서 만난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0년을 모아온 퇴직금 3억을 투자한 아파트 가격이 5년 새 2억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 검단 신도시에 투자했던 또 다른 분은 비슷한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4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은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투자처가 과연 안전한 선택인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 현실의 무게. 요즘 우리 나이 또래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후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묶어두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주식은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지니 결국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광역시의 저렴한 아파트에 투자하고 누군가는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에 투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광역시는 이미 완성된 인프라가 있고 수도권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 원도심 지역은 인구가 매년 평균 3%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외곽 신도시는 같은 기간 2% 이상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노후이며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마이크로 후킹. 그렇다면 왜 같은 돈을 투자하고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광역시 인구 감소 지역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두 번째 장면, 광역시의 그늘. 배구 서구의 한 재개발 지역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이곳에 투자했던 50대 후반의 김 씨는 재개발이 되면 최소한 2배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지역 신문에도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개발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조합은 수차례 해산과 재구성을 반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은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이 지역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는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상권은 시들어갔습니다. 김 씨가 처음 투자할 당시만 해도 인근 초등학교 학생 수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없다는 것은 그 동네에 활력이 없다는 뜻이고 놀이터는 텅 비어 있고 학원가는 하나둘 철거되며 새로 생기는 가게락은 요양병원과 약국뿐입니다. 이런 곳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장면, 숫자 뒤의 진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광역시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모두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100만 명이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 센텀, 수영 같은 신도심 지역은 여전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하, 동구, 서구 같은 원도심은 급격히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부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와 동구는 여전히 선호도가 높지만 서구와 남구는 점점 낙후되어 갑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 지역은 한 번 하락 추세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상권이 무너지면 상권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또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 장면, 또 다른 선택. 그렇다면 수도권 외곽은 어떨까요?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모든 수도권 외곽이 안전한 투자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5년 전 투자했던 60대 초반의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같은 돈으로 대구 수성구 구축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고 검단 신도시 신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구는 이미 완성된 도시였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학교도 병원도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검단은 아직 개발 중이었습니다. 지하철도 없고 상권도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검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었습니다. 검단에서 서울까지는 광역버스로 4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더 빨라질 것이 확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검단 신도시에 입주한 가구들의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는 부족해서 증설을 고민할 정도였고 학원가는 날마다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5번째 장면, 핵심의 발견.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지역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일자리입니다. 광역시 원도심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싸도 일할 곳이 없으면 그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는 평생 그곳에서 일하며 살았지만 자식 세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수도권 외곽이 매력적인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설령 그곳에 직장이 없어도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살만한 곳이 됩니다.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젊은 세대들은 기꺼이 그곳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수요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지금 싸도 앞으로 살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비싸더라도 계속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가치는 유지됩니다. 6번째 장면, 보이지 않는 위험. 하지만 수도권 외곽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수도권 외곽이라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투자했던 50대 후반 이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수도권 외곽이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두천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였지만 그래도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동두천은 수도권이긴 하지만 서울로의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선택하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인구 유입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집값 상승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김포, 하남, 인천, 광명 같은 곳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까지 40분에서 5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리입니다. 7번째 장면, 시간의 무게. 시간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60대에 투자한 부동산이 가치를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린다면 그것은 성공한 투자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처럼 기다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역시 인구 감소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고 집값이 오른다 해도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수도권 외곽 신도시는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정해져 있고 학교와 상업시설 계획도 명확합니다. 불확실성이 훨씬 적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부동산은 단순히 재산 증식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곳에서 살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8번째 장면, 현명한 판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당장 임대 수익을 내야 한다면 이미 수요가 확실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광역시라도 신도심 지역이나 대학가 근처라면 임대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낙후된 지역은 임대도 어렵고 가격 상승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만약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보다는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외곽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동산에만 몰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 지인의 추천,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보 모두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현장을 탑사하고 주변 환경을 확인한 후에 내려야 합니다. 9번째 장면, 진짜 가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야 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그 집이 속한 환경입니다. 좋은 학교가 있는가, 병원은 가까운가, 대중교통은 편리한가, 문화시설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집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새 것이라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광역시 원도심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통폐합되고 병원이 이전하며 백화점이 문을 닫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지만 집을 둘러싼 환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도권 외곽 신도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런 환경들이 계획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고 상업시설은 단계적으로 들어서며 교통망은 점점 확충됩니다. 물론 신도시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불편함도 많고 미완성된 느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곳과 점점 나빠지는 것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0번째 장면, 마음의 준비. 부동산 투자는 결국 미래에 대한 베팅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일타리에 접근하기 쉬운 곳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안전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것이 불편한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기본 원칙들을 지킨다면 큰 실패는 피할 수 있습니다. 대박을 노리지 말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투자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 되면 내 안목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입니다.